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올해부터 주민등록 인구가 생활인구라는 단어로 바뀐다고 합니다. 생활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의 인구를 파악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구 감소와 청년들의 수도권 이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주민등록 인구의 근무, 통학, 관광 등을 이유로 월 1회 이상 체류하는 인구와 외국인을 포함해 생활인구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방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러한 새로운 인구 개념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지방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는 이들에게도 지역민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올해부터 주민등록 인구가 생활인구라는 단어로 바뀐다고 합니다. 생활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의 인구를 파악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구 감소와 청년들의 수도권 이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주민등록 인구의 근무, 통학, 관광 등을 이유로 월 1회 이상 체류하는 인구와 외국인을 포함해 생활인구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방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러한 새로운 인구 개념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지방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는 이들에게도 지역민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내년부터 크리스마스 역시 대체 공휴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박사님, 대체 공휴일 제도는 무엇인가요? 대체 공휴일 제도는 일주일 중 휴일로 인정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사회적으로 공휴일로 약속된 명절, 어린이날과 같은 기념일이 겹쳤을 때 그 다음 날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휴일이 겹칠 경우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대체 공휴일이 늘어날수록 환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죠? 그렇습니다. 휴일이 증가하면 기업 입장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량은 줄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만 줄어드는 셈이죠.
기업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휴일에 일을 시킬 경우 근로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무분별한 대체 휴일 증가는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내년부터 크리스마스 역시 대체 공휴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박사님, 대체 공휴일 제도는 무엇인가요? 대체 공휴일 제도는 일주일 중 휴일로 인정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사회적으로 공휴일로 약속된 명절, 어린이날과 같은 기념일이 겹쳤을 때 그 다음 날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휴일이 겹칠 경우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대체 공휴일이 늘어날수록 환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죠? 그렇습니다. 휴일이 증가하면 기업 입장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량은 줄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만 줄어드는 셈이죠. 기업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휴일에 일을 시킬 경우 근로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새해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와 달리 오히려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죠? 그렇습니다. 이 우울증은 계절에 따른 증상으로 햇빛의 양이 줄어드는 겨울철에 주로 나타납니다. 흔히 크리스마스 우울증, 연말 우울증, 겨울 우울증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졸림, 무기력증, 피로, 식욕 증가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우울증은 식욕 저하와 불면증이 동반되지만 이 우울증은 정반대입니다. 또한 계절이 바뀌거나 날씨가 바뀌면 우울증이 호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일수록 야외 활동을 잠깐이라도 하는 것이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매년 연말이 되면 새해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와 달리 오히려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죠? 그렇습니다. 이 우울증은 계절에 따른 증상으로 햇빛의 양이 줄어드는 겨울철에 주로 나타납니다. 흔히 크리스마스 우울증, 연말 우울증, 겨울 우울증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졸림, 무기력증, 피로, 식욕 증가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우울증은 식욕 저하와 불면증이 동반되지만 이 우울증은 정반대입니다. 또한 계절이 바뀌거나 날씨가 바뀌면 우울증이 호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일수록 야외 활동을 잠깐이라도 하는 것이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기획하신 예능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인기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시골 생활에 대한 낭만과 여유를 느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시골의 빈집을 다시 살려보자라는 빈집 소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연예인들이 산 넘고 물 건너 찾아간 빈집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꾸미고 그곳에서 여유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시골의 푸근한 인심에 감동하기도 하고 텃밭을 가꾸거나 불멍을 하며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직접 시골살이를 해보고 싶네요. 네, 시청자분들 역시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께서 기획하신 예능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인기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시골 생활에 대한 낭만과 여유를 느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시골의 빈집을 다시 살려보자라는 빈집 소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연예인들이 산 넘고 물 건너 찾아간 빈집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꾸미고 그곳에서 여유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시골의 푸근한 인심에 감동하기도 하고 텃밭을 가꾸거나 불멍을 하며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직접 시골살이를 해보고 싶네요. 네, 시청자분들 역시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마음버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림책 마음버스를 구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마음으로 소통하는 이야기와 제가 좋아하는 글자놀이를 담아 그림책을 쓰게 되었어요. 요즘 이웃들과 소통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마을버스의 리을이 미음으로 바뀌는 건 한 끗 차이인데요. 그 한 끗 차이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제 그림책을 통해 이웃 간의 소통이 늘어나는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마음버스를 만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세종대왕님이 소통을 위해 한글을 만드신 것처럼 마음버스에도 한글 받침 변화를 통해 서로 사람들이 소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로 마음까지 멀어졌는데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인사를 나누며 소통의 물꼬를 트면 좋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마음버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림책 마음버스를 구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마음으로 소통하는 이야기와 제가 좋아하는 글자놀이를 담아 그림책을 쓰게 되었어요. 요즘 이웃들과 소통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마을버스의 리을이 미음으로 바뀌는 건 한 끗 차이인데요. 그 한 끗 차이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제 그림책을 통해 이웃 간의 소통이 늘어나는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마음버스를 만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세종대왕님이 소통을 위해 한글을 만드신 것처럼 마음버스에도 한글 받침 변화를 통해 서로 사람들이 소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로 마음까지 멀어졌는데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인사를 나누며 소통의 물꼬를 트면 좋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사과문에 사용된 한자어를 잘못 이해한 신세대들로 인해 신세대의 문해력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세대 간 갈등까지 번졌다죠? 그렇습니다. 문해력은 글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인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신세대들은 문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신세대들은 흔히 사용되지 않는 의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한 번만 더 검색해봤다면 뜻을 오해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섣불리 불쾌감을 드러낸 점에서 신세대의 태도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 역시 질타보다 이해와 포용의 태도가 앞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인터넷에서 사과문에 사용된 한자어를 잘못 이해한 신세대들로 인해 신세대의 문해력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세대 간 갈등까지 번졌다죠? 그렇습니다. 문해력은 글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인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신세대들은 문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신세대들은 흔히 사용되지 않는 의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한 번만 더 검색해봤다면 뜻을 오해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섣불리 불쾌감을 드러낸 점에서 신세대의 태도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 역시 질타보다 이해와 포용의 태도가 앞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히토류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토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히토류는 다른 물질과 함께 화합물을 형성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요 소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토류를 포함한 화합물은 LED나 TV 스크린 등의 발광 재료로 쓰입니다. 이 경우에 발광 효율이 높아 에너지 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이 히토류를 포함한 화합물 중에서 강한 자성을 갖는 것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의 모터용 자석에 널리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히토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히토류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토류는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주요 소재로 활용되고 있어서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히토류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토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히토류는 다른 물질과 함께 화합물을 형성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요 소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토류를 포함한 화합물은 LED나 TV 스크린 등의 발광 재료로 쓰입니다. 이 경우에 발광 효율이 높아 에너지 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이 히토류를 포함한 화합물 중에서 강한 자성을 갖는 것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의 모터용 자석에 널리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희토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희토류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토류는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주요 소재로 활용되고 있어서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립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화제인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상 속 작은 노력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여기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포인트를 받으려면 먼저 누리집에 가입해야 합니다. 누리집에 가입해서 각종 탄소 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으로 받으면 100원. 배달 음식 주문할 때 일회 용기 대신 다회 용기를 선택하면 1000원. 세제나 화장품 살 때 빈 통을 가져가 다시 채우면 2000원. 무공 해차를 대여하면 5000원이 적립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화제인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상 속 작은 노력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여기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포인트를 받으려면 먼저 누리집에 가입해야 합니다. 누리집에 가입해서 각종 탄소 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으로 받으면 100원. 배달 음식 주문할 때 일회 용기 대신 다회 용기를 선택하면 1000원. 세제나 화장품 살 때 빈 통을 가져가 다시 채우면 2000원. 무공 해차를 대여하면 5000원이 적립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지방에 방치된 빈집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지자체에서는 빈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렇게 방치된 빈집을 이용해서 시골살이나 워케이션 사업 등에 활용하는 지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워케이션이란 일과 방학을 합친 신조어로 도시를 떠나 휴양을 즐기면서 일상적인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최근 원격 근무와 온라인 근무가 늘어나면서 워케이션을 이용하는 젊은 층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런 워케이션 사업은 젊은 층을 다시 불러들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방문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살아보기나 정착으로 이어지면서 소멸 위기를 맞은 지자체에서는 떠나간 청년을 다시 불러들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지방에 방치된 빈집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지자체에서는 빈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렇게 방치된 빈집을 이용해서 시골살이나 워케이션 사업 등에 활용하는 지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워케이션이란 일과 방학을 합친 신조어로 도시를 떠나 휴양을 즐기면서 일상적인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최근 원격 근무와 온라인 근무가 늘어나면서
워케이션을 이용하는 젊은 층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런 워케이션 사업은 젊은 층을 다시 불러들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방문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살아보기나 정착으로 이어지면서 소멸 위기를 맞은 지자체에서는 떠나간 청년을 다시 불러들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그림 속 수박의 상징적 의미가 이렇게 다양한데 수박이 약으로도 사용되었다고요? 조선시대 의학서인 동의보감에는 수박이 서사를 없애고 열을 내린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서사는 더위로 인한 질병인데 수박이 더위 먹은 배에 좋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수박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도 효과적입니다. 마음속 화를 내려 가슴을 맑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수박에는 수분이 풍부해 갈증을 가시게 하며 소변이 잘 나오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등 여러 성인병에도 좋습니다. 다만 수박의 찬 성질은 평소에 몸이 찬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분이 많아 염분이 부족한 사람들은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림 속 수박의 상징적 의미가 이렇게 다양한데 수박이 약으로도 사용되었다고요? 조선시대 의학서인 동의보감에는 수박이 서사를 없애고 열을 내린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서사는 더위로 인한 질병인데 수박이 더위 먹은 배에 좋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수박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도 효과적입니다. 마음속 화를 내려 가슴을 맑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수박에는 수분이 풍부해 갈증을 가시게 하며 소변이 잘 나오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등 여러 성인병에도 좋습니다. 다만 수박의 찬 성질은 평소에 몸이 찬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분이 많아 염분이 부족한 사람들은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만약 지구에 온실가스가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19도씨가 될 것입니다. 지구의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의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에 의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14도씨로 인류가 살기 좋은 기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지구의 평균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구온난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는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석연료를 태울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지나친 화석연료의 사용은 이산화탄소를 증가시켜 온실가스를 늘리고 많아진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 온실가스를 줄여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만약 지구에 온실가스가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19도씨가 될 것입니다. 지구의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의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에 의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14도씨로 인류가 살기 좋은 기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지구의 평균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구온난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는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석연료를 태울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지나친 화석연료의 사용은 이산화탄소를 증가시켜 온실가스를 늘리고 많아진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 온실가스를 줄여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텔레비전을 함께 보던 가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심장 정지 후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고 6분이 지나면 뇌사 상태가 됩니다. 이후 불과 10분 만에 사람은 생물학적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심정지 발생 후 초기 대응 시간이 환자의 생사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 처치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심폐소생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이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뿐더러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응급 처치가 환자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고 걱정합니다. 이러한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텔레비전을 함께 보던 가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심장 정지 후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고 6분이 지나면 뇌사 상태가 됩니다. 이후 불과 10분 만에 사람은 생물학적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심정지 발생 후 초기 대응 시간이 환자의 생사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 처치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심폐소생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이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뿐더러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응급 처치가 환자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고 걱정합니다. 이러한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에 쓰인 한글 음식 조리서, 음식 디미방입니다. 당대의 음식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인데요. 음식 디미방이란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총 146가지의 음식이 면병류, 어육류, 주국 방문 및 초류, 이 세 가지로 나뉘어 소개되어 있습니다. 면병류는 밀가루로 요리한 종류, 어육류는 생선과
고기를 요리한 종류. 주국 방문 및 초류는 술과 식초 종류를 말합니다. 이 책은 당시 존경받는 어머니이자 아내로 알려진 장계향이라는 여성이 쓴 책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랫동안 가정에서 실제로 만들어 왔거나 외가에서 배운 조리법 100여 가지를 후손에게 전해주기 위해 썼다고 합니다. 또한 이 책은 많은 여성들이 쉽게 읽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책은 조선시대에 쓰인 한글 음식 조리서, 음식 기미방입니다. 당대의 음식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인데요. 음식 기미방이란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총 146가지의 음식이 면병류, 어육류, 주국 방문 및 초류 이 세 가지로 나뉘어 소개되어 있습니다. 면병류는 밀가루로 요리한 종류, 어육류는 생선과 고기를 요리한 종류, 주국 방문 및 초류는 술과 식초 종류를 말합니다. 이 책은 당시 존경받는 어머니이자 아내로 알려진 장계향이라는 여성이 쓴 책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랫동안 가정에서 실제로 만들어 왔거나 외가에서 배운 조리법 100여 가지를 후손에게 전해주기 위해 썼다고 합니다. 또한 이 책은 많은 여성들이 쉽게 읽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로 쓰여졌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부채는 조선시대 여름철 더위를 쫓는 필수품이었습니다. 부채는 크게 둥근 형태의 방구 부채와 접을 수 있게 만들어진 접부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 사용하던 방구 부채와 달리 접부채의 경우 조선시대 남성들이 외출 시 주로 이용하던 필수품이었습니다. 이런 접부채에는 유명한 명필가와 화가들의 글씨나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접부채 끝부분에 장식품인 선추를 매달기도 했는데 사회적 신분이 높은 양반들이 주로 사용했습니다. 선추는 빛이나 호박, 금, 은 등으로 만들어졌기에 조선시대 상당한 사치품으로 여겨졌으며 선추 안에 향을 넣어 향수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이쑤시개, 나침반, 구급약 등 실용적인 물건을 넣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부채, 그리고 부채를 장식하는 선추. 장식품인 선추가 때로는 실생활에 유용한 주머니로 기능했다는 것이 새롭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부채는 조선시대 여름철 더위를 쫓는 필수품이었습니다. 부채는 크게 둥근 형태의 방구 부채와 접을 수 있게 만들어진 접부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 사용하던 방구 부채와 달리 접부채의 경우 조선시대 남성들이 외출 시 주로 이용하던 필수품이었습니다. 이런 접부채에는 유명한 명필가와 화가들의 글씨나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접부채 끝부분에 장식품인 선추를 매달기도 했는데 사회적 신분이 높은 양반들이 주로 사용했습니다. 선추는 빛이나 호박, 금, 은 등으로 만들어졌기에 조선시대 상당한 사치품으로 여겨졌으며 선추 안에 향을 넣어 향수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이쑤시개, 나침반, 구급약 등 실용적인 물건을 넣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부채, 그리고 부채를 장식하는 선추. 장식품인 선추가 때로는 실생활에 유용한 주머니로 기능했다는 것이 새롭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강력 범죄자들이 출소할 경우 신상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네.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전용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이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의 경우 경찰이 이들의 주거지 등 단순 신상만을 점검해 왔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강력 범죄자들을 모두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에 인력 부족 및 과다 업무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집 주위에 살고 있는 범죄자의 주소와 이름, 얼굴, 나이, 범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인 감시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강력 범죄자들이 출소할 경우 신상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네.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전용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이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의 경우 경찰이 이들의 주거지 등 단순 신상만을 점검해 왔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강력 범죄자들을 모두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에 인력 부족 및 과다 업무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집 주위에 살고 있는 범죄자의 주소와 이름, 얼굴, 나이, 범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인 감시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올해부터 주민등록 인구가 생활인구라는 단어로 바뀐다고 합니다. 생활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의 인구를 파악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구 감소와 청년들의 수도권 이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주민등록 인구의 근무, 통학, 관광 등을 이유로 월 1회 이상 체류하는 인구와 외국인을 포함해 생활인구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방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러한 새로운 인구 개념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지방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는 이들에게도 지역민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올해부터 주민등록 인구가 생활인구라는 단어로 바뀐다고 합니다. 생활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의 인구를 파악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구 감소와 청년들의 수도권 이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주민등록 인구의 근무, 통학, 관광 등을 이유로 월 1회 이상 체류하는 인구와 외국인을 포함해 생활 인구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방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러한 새로운 인구 개념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지방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는 이들에게도 지역민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내년부터 크리스마스 역시 대체 공휴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박사님, 대체 공휴일 제도는 무엇인가요? 대체 공휴일 제도는 일주일 중 휴일로 인정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사회적으로 공휴일로 약속된 명절, 어린이날과 같은 기념일이 겹쳤을 때 그 다음 날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휴일이 겹칠 경우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대체 공휴일이 늘어날수록 환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죠? 그렇습니다. 휴일이 증가하면 기업 입장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량은 줄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만 줄어드는 셈이죠. 기업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휴일에 일을 시킬 경우 근로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무분별한 대체 휴일 증가는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내년부터 크리스마스 역시 대체 공휴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박사님, 대체 공휴일 제도는 무엇인가요? 대체 공휴일 제도는 일주일 중 휴일로 인정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사회적으로 공휴일로 약속된 명절, 어린이날과 같은 기념일이 겹쳤을 때 그 다음 날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휴일이 겹칠 경우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대체 공휴일이 늘어날수록 환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죠? 그렇습니다. 휴일이 증가하면 기업 입장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량은 줄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만 줄어드는 셈이죠. 기업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휴일에 일을 시킬 경우 근로법에 따라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새해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와 달리 오히려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죠? 그렇습니다. 이 우울증은 계절에 따른 증상으로 햇빛의 양이 줄어드는 겨울철에 주로 나타납니다. 흔히 크리스마스 우울증, 연말 우울증, 겨울 우울증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졸림, 무기력증, 피로, 식욕 증가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우울증은 식욕 저하와 불면증이 동반되지만
이 우울증은 정반대입니다. 또한 계절이 바뀌거나 날씨가 바뀌면 우울증이 호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일수록 야외 활동을 잠깐이라도 하는 것이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매년 연말이 되면 새해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와 달리 오히려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죠? 그렇습니다. 이 우울증은 계절에 따른 증상으로 햇빛의 양이 줄어드는 겨울철에 주로 나타납니다. 흔히 크리스마스 우울증, 연말 우울증, 겨울 우울증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졸림, 무기력증, 피로, 식욕 증가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우울증은 식욕 저하와 불면증이 동반되지만 이 우울증은 정반대입니다. 또한 계절이 바뀌거나 날씨가 바뀌면 우울증이 호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일수록 야외 활동을 잠깐이라도 하는 것이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기획하신 예능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인기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시골 생활에 대한 낭만과 여유를 느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시골의 빈집을 다시 살려보자라는 빈집 소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연예인들이 산 넘고 물 건너 찾아간 빈집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꾸미고 그곳에서 여유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시골의 푸근한 인심에 감동하기도 하고 텃밭을 가꾸거나 불멍을 하며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직접 시골살이를 해보고 싶네요. 네, 시청자분들 역시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께서 기획하신 예능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인기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시골 생활에 대한 낭만과 여유를 느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시골의 빈집을 다시 살려보자라는 빈집 소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연예인들이 산 넘고 물 건너 찾아간 빈집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꾸미고 그곳에서 여유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시골의 푸근한 인심에 감동하기도 하고 텃밭을 가꾸거나 불멍을 하며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직접 시골살이를 해보고 싶네요. 네, 시청자분들 역시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마음버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림책 마음버스를 구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마음으로 소통하는 이야기와 제가 좋아하는 글자놀이를 담아 그림책을 쓰게 되었어요. 요즘 이웃들과 소통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마을버스의 리을이 미음으로 바뀌는 건 한 끗 차이인데요. 그 한 끗 차이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제 그림책을 통해
이웃 간의 소통이 늘어나는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마음버스를 만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세종대왕님이 소통을 위해 한글을 만드신 것처럼 마음버스에도 한글 받침 변화를 통해 서로 사람들이 소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로 마음까지 멀어졌는데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인사를 나누며 소통의 물꼬를 트면 좋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마음버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림책 마음버스를 구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마음으로 소통하는 이야기와 제가 좋아하는 글자놀이를 담아 그림책을 쓰게 되었어요. 요즘 이웃들과 소통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마을버스의 리을이 미음으로 바뀌는 건 한 끗 차이인데요. 그 한 끗 차이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제 그림책을 통해 이웃 간의 소통이 늘어나는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마음버스를 만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세종대왕님이 소통을 위해 한글을 만드신 것처럼 마음버스에도 한글 받침 변화를 통해 서로 사람들이 소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로 마음까지 멀어졌는데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인사를 나누며 소통의 물꼬를 트면 좋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사과문에 사용된 한자어를 잘못 이해한 신세대들로 인해 신세대의 문해력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세대 간 갈등까지 번졌다죠? 그렇습니다. 문해력은 글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인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신세대들은 문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신세대들은 흔히 사용되지 않는 의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한 번만 더 검색해봤다면 뜻을 오해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섣불리 불쾌감을 드러낸 점에서 신세대의 태도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 역시 질타보다 이해와 포용의 태도가 앞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인터넷에서 사과문에 사용된 한자어를 잘못 이해한 신세대들로 인해 신세대의 문해력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세대 간 갈등까지 번졌다죠? 그렇습니다. 문해력은 글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인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신세대들은 문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신세대들은 흔히 사용되지 않는 의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한 번만 더 검색해봤다면 뜻을 오해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섣불리 불쾌감을 드러낸 점에서 신세대의 태도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 역시 질타보다 이해와 포용의 태도가 앞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히토류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토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히토류는 다른 물질과 함께 화합물을 형성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요 소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토류를 포함한 화합물은 LED나 TV 스크린 등의 발광 재료로 쓰입니다. 이 경우에 발광 효율이 높아 에너지 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이 히토류를 포함한 화합물 중에서 강한 자성을 갖는 것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의 모터용 자석에 널리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히토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히토류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토류는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주요 소재로 활용되고 있어서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히토류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들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토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히토류는 다른 물질과 함께 화합물을 형성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요 소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토류를 포함한 화합물은 LED나 TV 스크린 등의 발광 재료로 쓰입니다. 이 경우에 발광 효율이 높아 에너지 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이 히토류를 포함한 화합물 중에서 강한 자성을 갖는 것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의 모터용 자석에 널리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히토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히토류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토류는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주요 소재로 활용되고 있어서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립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화제인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상 속 작은 노력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여기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포인트를 받으려면 먼저 누리집에 가입해야 합니다. 누리집에 가입해서 각종 탄소 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으로 받으면 100원. 배달 음식 주문할 때 1회 용기 대신 다회 용기를 선택하면 1,000원. 세제나 화장품 살 때 빈 통을 가져가 다시 채우면 2,000원. 무공 해차를 대여하면 5,000원이 적립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화제인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상 속 작은 노력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여기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포인트를 받으려면 먼저 누리집에 가입해야 합니다. 누리집에 가입해서 각종 탄소 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으로 받으면 100원. 배달 음식 주문할 때 1회 용기 대신 다회 용기를 선택하면 1,000원. 세제나 화장품 살 때 빈 통을 가져가 다시 채우면 2,000원. 무공 해차를 대여하면 5,000원이 적립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지방에 방치된 빈집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지자체에서는 빈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렇게 방치된 빈집을 이용해서 시골살이나 워케이션 사업 등에 활용하는 지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워케이션이란 일과 방학을 합친 신조어로 도시를 떠나 휴양을 즐기면서 일상적인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최근 원격 근무와 온라인 근무가 늘어나면서 워케이션을 이용하는 젊은 층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런 워케이션 사업은 젊은 층을 다시 불러들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방문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살아보기나 정착으로 이어지면서 소멸 위기를 맞은 지자체에서는 떠나간 청년을 다시 불러들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지방에 방치된 빈집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지자체에서는 빈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렇게 방치된 빈집을 이용해서 시골살이나 워케이션 사업 등에 활용하는 지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워케이션이란 일과 방학을 합친 신조어로 도시를 떠나 휴양을 즐기면서 일상적인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최근 원격 근무와 온라인 근무가 늘어나면서 워케이션을 이용하는 젊은 층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런 워케이션 사업은 젊은 층을 다시 불러들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방문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살아보기나 정착으로 이어지면서 소멸 위기를 맞은 지자체에서는 떠나간 청년을 다시 불러들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그림 속 수박의 상징적 의미가 이렇게 다양한데 수박이 약으로도 사용되었다고요? 조선시대 의학서인 동의보감에는 수박이 서사를 없애고 열을 내린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서사는 더위로 인한 질병인데 수박이 더위 먹은 배에 좋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수박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도 효과적입니다. 마음속 화를 내려 가슴을 맑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수박에는 수분이 풍부해 갈증을 가시게 하며 소변이 잘 나오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등 여러 성인병에도 좋습니다. 다만 수박의 찬 성질은 평소에 몸이 찬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분이 많아 염분이 부족한 사람들은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림 속 수박의 상징적 의미가 이렇게 다양한데 수박이 약으로도 사용되었다고요? 조선시대 의학서인 동의보감에는 수박이 서사를 없애고 열을 내린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서사는 더위로 인한 질병인데 수박이 더위 먹은 배에 좋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수박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도 효과적입니다. 마음속 화를 내려 가슴을 맑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수박에는 수분이 풍부해 갈증을 가시게 하며 소변이 잘 나오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등 여러 성인병에도 좋습니다.
다만 수박에 찬 성질은 평소에 몸이 찬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분이 많아 염분이 부족한 사람들은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만약 지구에 온실가스가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19도씨가 될 것입니다. 지구의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의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에 의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14도씨로 인류가 살기 좋은 기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지구의 평균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구온난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는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석연료를 태울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지나친 화석연료의 사용은 이산화탄소를 증가시켜 온실가스를 늘리고 많아진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 온실가스를 줄여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만약 지구에 온실가스가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19도씨가 될 것입니다. 지구의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의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에 의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14도씨로 인류가 살기 좋은 기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지구의 평균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구온난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는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석연료를 태울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지나친 화석연료의 사용은 이산화탄소를 증가시켜 온실가스를 늘리고 많아진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 온실가스를 줄여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텔레비전을 함께 보던 가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심장 정지 후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고 6분이 지나면 뇌사 상태가 됩니다. 이후 불과 10분 만에 사람은 생물학적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심정지 발생 후 초기 대응 시간이 환자의 생사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 처치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심폐소생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이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뿐더러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응급 처치가 환자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고 걱정합니다. 이러한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텔레비전을 함께 보던 가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심장 정지 후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고 6분이 지나면 뇌사 상태가 됩니다. 이후 불과 10분 만에 사람은 생물학적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심정지 발생 후 초기 대응 시간이 환자의 생사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 처치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심폐소생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이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뿐더러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응급 처치가 환자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고 걱정합니다. 이러한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에 쓰인 한글 음식 조리서, 음식 기미방입니다. 당대의 음식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인데요. 음식 기미방이란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총 146가지의 음식이 면병류, 어육류, 주국 방문 및 초류, 이 세 가지로 나뉘어 소개되어 있습니다. 면병류는 밀가루로 요리한 종류, 어육류는 생선과 고기를 요리한 종류, 주국 방문 및 초류는 술과 식초 종류를 말합니다. 이 책은 당시 존경받는 어머니이자 아내로 알려진 장계향이라는 여성이 쓴 책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랫동안 가정에서 실제로 만들어왔거나 외가에서 배운 조리법 100여 가지를 후손에게 전해주기 위해 썼다고 합니다. 또한 이 책은 많은 여성들이 쉽게 읽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책은 조선시대에 쓰인 한글 음식 조리서, 음식 기미방입니다. 당대의 음식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인데요. 음식 기미방이란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총 146가지의 음식이 면병류, 어육류, 주국 방문 및 초류, 이 세 가지로 나뉘어 소개되어 있습니다. 면병류는 밀가루로 요리한 종류, 어육류는 생선과 고기를 요리한 종류, 주국 방문 및 초류는 술과 식초 종류를 말합니다. 이 책은 당시 존경받는 어머니이자 아내로 알려진 장계향이라는 여성이 쓴 책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랫동안 가정에서 실제로 만들어왔거나 외가에서 배운 조리법 100여 가지를 후손에게 전해주기 위해 썼다고 합니다. 또한 이 책은 많은 여성들이 쉽게 읽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로 쓰여졌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부채는 조선시대 여름철 더위를 쫓는 필수품이었습니다. 부채는 크게 둥근 형태의 방구 부채와 저물 수 있게 만들어진 젖부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 사용하던 방구 부채와 달리 젖부채의 경우 조선시대 남성들이 외출 시 주로 이용하던 필수품이었습니다. 이런 젖부채에는 유명한 명필가와 화가들의 글씨나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젖부채 끝부분에 장식품인 선추를 매달기도 했는데
사회적 신분이 높은 양반들이 주로 사용했습니다. 선추는 빛이나 호박, 금, 은 등으로 만들어졌기에 조선시대 상당한 사치품으로 여겨졌으며 선추 안에 향을 넣어 향수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이쑤시개, 나침반, 구급약 등 실용적인 물건을 넣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부채, 그리고 부채를 장식하는 선추. 장식품인 선추가 때로는 실생활에 유용한 주머니로 기능했다는 것이 새롭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부채는 조선시대 여름철 더위를 쫓는 필수품이었습니다. 부채는 크게 둥근 형태의 방구 부채와 접을 수 있게 만들어진 접부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 사용하던 방구 부채와 달리 접부채의 경우 조선시대 남성들이 외출 시 주로 이용하던 필수품이었습니다. 이런 접부채에는 유명한 명필가와 화가들의 글씨나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접부채 끝부분에 장식품인 선추를 매달기도 했는데 사회적 신분이 높은 양반들이 주로 사용했습니다. 선추는 빛이나 호박, 금, 은 등으로 만들어졌기에 조선시대 상당한 사치품으로 여겨졌으며 선추 안에 향을 넣어 향수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이쑤시개, 나침반, 구급약 등 실용적인 물건을 넣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부채, 그리고 부채를 장식하는 선추. 장식품인 선추가 때로는 실생활에 유용한 주머니로 기능했다는 것이 새롭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강력 범죄자들이 출소할 경우 신상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네.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전용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이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의 경우 경찰이 이들의 주거지 등 단순 신상만을 점검해 왔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강력 범죄자들을 모두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에 인력 부족 및 과다 업무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집 주위에 살고 있는 범죄자의 주소와 이름, 얼굴, 나이, 범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인 감시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강력 범죄자들이 출소할 경우 신상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네.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전용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이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의 경우 경찰이 이들의 주거지 등 단순 신상만을 점검해 왔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강력 범죄자들을 모두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에 인력 부족 및 과다 업무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집 주위에 살고 있는 범죄자의 주소와 이름, 얼굴, 나이, 범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인 감시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